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디자인하고 있는 백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랜 시간 기록의 본질을 지켜온 블로그가 또 한 번 새로운 그 디자인의 여정을 왜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크게 4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블로그 디자인이 기록을 다시 바라보고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성진 님이 UX 관점에서 블로그가 어떻게 새롭게 설계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정재진 님이 시각적인 디자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수빈 님이 기록과 사람을 연결하는 글감의 변화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새로운 네이버 블로그 그 여정의 시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블로그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로 자주 하는 말인데요. 당연하겠지만 저는 헤비 유저로서 블로그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글보다 영상이 익숙하고 생각보다는 반응이 더 중요한 시대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시대 속에서 블로그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블로그가 꾸준히 새로운 세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짧게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록을 쌓아가고 기록이 다시 이어지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2003년부터 사람들의 기록을 담아왔습니다. 사진이 귀하던 시절엔 PC 환경에서 글 위주로 이야기를 남겼고,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부터는 이미지, 영상, 그리고 길고 짧은 기록을 모두 담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블로그 디자인이 엄청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지만 시대와 환경에 맞춘 꾸준히 다듬어온 디자인, 그게 바로 블로그 디자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블로그는 블로그만의 리듬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사라졌지만 사용자의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블로그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죠.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던 서비스, 그것이 바로 블로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입니다. 블로그에는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수많은 기록이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발견되고 이어지는 경험은 아직은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견되고 연결되는 경험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이제는 그 본질을 다시 바라보고 새롭게 디자인 설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블로그가 가진 기록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블로그 글의 66%는 10대에서 30대 사용자가 작성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시대마다 변하지만 기록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젊은 세대에게 선택받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죠. 단순히 유입이 아니라 블로그에 기록하는 방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블로그에는 분명히 블로그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성이 모두에게 닿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언어로 다시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은 닮은 새로움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비스일수록 변화는 쉽지 않죠. 잘못 바꾸면 낯설고 안 바꾸면 낙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블로그다운 디자인이란 과연 뭐지? 블로그는 오랫동안 익숙함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익숙함 안에서 새로운 기록의 발견과
즐거운 연결의 경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국 블로그 다움이란 과거로 돌아가는 복원이 아니라 기록의 익숙함은 지키되 그 안에서 새로운 발견과 연결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블로그 다움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정상에 오르고 싶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정상에 오르는 길이 있겠죠. 또 풍경을 천천히 즐기면서 오르는 길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 길 둘 중에 하나만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모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디자인은 두 길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효율적인 구조를 설계하면서도 사용자가 블로그 여정 속에서 기록하고 발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깊이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블로그가 지켜온 시간과 경험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빠름과 느림, 구조와 경험, 기록과 연결, 그 사이의 균형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블로그 다움입니다. 올해 9월 블로그의 새로운 여정은 홈과 글감 개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홈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록을 발견하고 연결되는 공간, 글감은 기록을 더 쉽게 시작하고 확장,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두 영역 모두 기록이 이어지는 구조를 중심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저희는 예전의 블로그를 다시 디자인하는 게 아닙니다. 홈과 글감에서 시작된 변화는 탐색, 검색, 인기, 알림, 내홈, 그리고 에디터와 새로운 기능까지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사용자에게 맞게 블로그다운 경험을 새롭게 정의해 나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블로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UX와 UI 그리고 이 철학과 방향이 어떻게 지금까지 구현되고 앞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담당 디자이너분들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성지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앞서 상진님께서 지금 왜 블로그가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작점에 블로그 홈 개편이 있다는 걸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지 개편의 방향성과 UX 관점에서의 고민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피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반 SNS에서 이렇게 쭉 내려서 피드를 보는 건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렇게 피드를 보는 즐거움만으로도 콘텐츠를 보고 싶은, 뭔가 재밌는 걸 보고 싶은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발생한 직관적인 반응을 남겨서 간단하게 소통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블로그 피드는 어떨까요? 블로그는 피드가 콘텐츠의 전부인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 블로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엔드 페이지가 따로 있는 만큼 피드에서는 내가 어떤 글을 더 본격적으로 보고 싶은지 소비할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까지 하고 이후 엔드로 이동해서 본문 전체를 이제 제대로 좀 볼 수 있게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피드란 사용자가 닿을 수 있는 콘텐츠의 뭔가 1차적인 범위, 테두리가 됩니다. 기존 블로그 피드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웃의 글이었습니다. 이웃의 글은 말 그대로 내 이웃의 새 글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웃이 충분히 많이 있더라도 그들이 뭔가 새로운 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미 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웃의 글이라는 레이블 자체로도 확장의 한계가 있었고 특히 이웃이 아예 없거나 적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만날 수 있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글을 써서 올리더라도 내 글을 봐주는 사람이 극히 적었죠.
따라서 블로그를 좀 잘 써보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을 맺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댓글 많이들 보신 적 있죠? 이런 블로그에 많이 달리는 서로 이웃해요 댓글은 사용자가 뭔가 좋은 글을 쓰는 이웃을 또는 내 글을 좀 잘 봐줄 만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드는 이웃 다들 어떻게 찾으시나요? 아니면 나랑 좀 결이 잘 맞는 것 같은 콘텐츠를 자주 발견하셨나요? 기존에는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나 이웃을 좀 찾아보려면 다소 긴 여정을 거치거나 막연히 우연에 기대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개선해 보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이미 맺어둔 이웃관계는 더욱더 돈독히 해주면서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콘텐츠까지 잘 추천해주는 피드. 이것이 블로그 홈의 개선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가 잡혔다면 이제 구체화해봐야 하는데요. 기획 설계간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뉴블로그 TF를 결성해 이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눠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얘기가 오갔지만 개편 방향성을 정리하자면 이웃의 글의 확장 그리고 관계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블로그가 워낙에 견고한 서비스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편에서 유지할 것과 새롭게 제공할 것 사이의 균형을 좀 잘 맞춰보고자 했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다기보다는 필요한 데서는 좀 기존에 익숙한 사용성을 적절히 유지해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조금 더 나은 것, 이것이 기존의 이웃의 글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확장해서 개선하고자 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개선의 방향성은 블로그 홈에 노출되는 추천 콘텐츠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의 발견에 대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추천 콘텐츠는 기존 이웃의 글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웃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 피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로그 홈에 노출되는 추천은 단순 관심도나 키워드가 아니라 이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내 이웃의 이웃이나 내 이웃이 좋아요, 댓글을 남겨서 관심을 표현한 이런 다양한 이웃 기반의 데이터 가운데 내가 관심이 있는 콘텐츠. 따라서 이웃의 글과 새로운 블로그 홈은 모두 이웃 기반의 피드로 본질적인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추천글을 제공하면서도 기존처럼 이웃의 글만 보고 싶은데 이런 니즈를 고려해서 화면 최상단의 피드 선택 기능은 유지를 했는데요. 이건 개선 전에도 동일한 위치에 있던 기능으로 내가 만든 특정 이웃 그룹의 글을 모아서 볼 수 있는 필터 개념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웃의 글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이웃의 글만 최신 순으로 모아볼 수 있는 사용성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블로그 홈이 이웃의 글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콘텐츠랑 사용성을 보여드리게 됐는지 설명드려봤는데요. 블로그 홈의 추천은 이번에 막 새로 생긴 만큼 여러분의 피드백을 부지런히 반영해서 앞으로 더 똑똑하고 재미있어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관계 연결입니다. 사용자들이 점차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맺기에 익숙해지고 특히 젊은 층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저희도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이웃 추가 버튼을 밖으로 꺼내서 복잡한 과정 없이 간단하게 피드 안에서 이웃 추가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변화일 텐데요. 공간 표현을 다양화했습니다. 뭔가 내가 블로그에 일기를 쓰든 아니면 정보성의 글을 올리든 내 글에 대한 반응은 글쓰기에 큰 동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죠.
그러나 내 글에 대한 반응에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댓글을 통해서 읽히던 여러 가지 정성평가들, 다양한 감정 피드백들을 공감을 통해서 간단하게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존과 동일하게 짧게 한 번 눌러서 좋아요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성은 유지했고요. 길게 눌러서 다양한 감정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감을 남겼는지 이 리스트를 모달 형태로 제공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더욱 이제 구체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수치화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록의 발견, 즐거운 연결, 블로그의 새로운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보시면서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고 어쩌면 궁금하셨을 변화의 굵직한 이유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화면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디테일한 UI 개선점들을 재진님께서 이어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진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의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캐릭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전 성진님이 설명 주실 때부터 자꾸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캐릭터고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시죠? 네, 이 캐릭터의 이름은 블로그씨입니다. 블로그의 마스코트이죠. 사실 블로그씨는 새로운 캐릭터는 아니고요.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20년 전부터 블로그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던 캐릭터였습니다. 블로그씨를 잠깐 소개하자면 초록색 피부에 머리카락은 몇 개 없어서 선인장을 닮았고요. 학력은 대졸에 만화를 좋아하고 주로 평범한 일상을 올리는 블로거면서 인터넷 문서에 개별 페이지도 있는 셀럽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습을 감추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챌린지 프로그램에서만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개편을 진행하면서 잊혀졌던 블로그씨를 재조명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의 마스코트를 부활시키면서 블로그의 역사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블로그씨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씨를 다시 디자인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건 캐릭터의 형태와 표현은 요즘에 맞게 다듬으면서도 예전 블로그씨가 지녔던 친근함과 사람 냄새 나는 감성은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특유의 눈과 맹한 표정은 유지하면서 머리카락 개수, 피부 톤, 표정 등의 변화를 줘서 너무 올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캐릭터처럼은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표현 방법과 컬러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우선 적용될 영역이 공감이라 작은 영역이다 보니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2D와 단색으로 개발했습니다. 현재 블로그에는 공감에만 블로그씨가 노출되고 있는데요. 곧 이벤트 페이지나 배너 혹은 블로그씨가 운영할 새로운 블로그 등 다양한 곳에서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나면 기호해 주시고 블로그씨의 성장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U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저희는 모바일 블로그의 홈 화면 UI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왼쪽이 기존의 피드, 오른쪽이 새로운 피드인데요. 얼핏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뭐가 달라진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었고요. 8년 만에 개편이다 보니까 초기 시안을 잡을 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스타일과 사용성을 시도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새로움은 추가하되
익숙한 흐름은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고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에 매몰될 수 있었지만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치안을 만들고 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저희는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변화와 익숙함을 함께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행 과정 중에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편 전 블로그 이웃색을 화면인데요. 저희가 개편 작업을 하면서 우선 피드 분석부터 진행했습니다. 피드는 프로필, 이미지, 제목, 본문, 공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 중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더 중요시하고 우선적으로 확인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월간 평균 클릭 수를 기준으로 보면 본문 영역, 공감, 댓글, 프로필 순으로 많이 클릭되고 있었는데요. 역시 본문 영역과 리액션 바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을 분석해 보면 더보기 버튼은 클릭률도 낮고 주요 버튼도 아니기도 해서 저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하기는 너무 외면받고 있는 기능이라 UI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지표와는 상관없이 프로필에 발행 정보가 함께 노출되고 있는데 이게 좋을지도 검토 대상이었고요. 피드에서 시선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요. 시선의 흐름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정보가 먼저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렇게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어야 시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제목, 본문 이 세 가지 영역은 정해진 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팀 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했고요.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해서 사용성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피드의 배치를 조정하고 역할을 재정의하면서 다양한 피드 타입을 만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본문을 여러 방향으로도 옮겨보고 프로필 위치도 썸네일 안에 넣어보는 등 여기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추려진 디자인들을 실제 데이터에 맞게 피드로 구성해서 이를 실제 디바이스에 넣어서 확인해 가면서 사용성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의 대대적인 재배치로 아쉬웠던 부분은 개선하면서도 기존의 사용성은 해치지 않는 현재의 모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프로필은 발행 정보와 더보기가 빠지면서 작성자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제목과 본문은 이미지 상단으로 옮겨져서 기존보다 더 눈에 잘 띄게 되었고요. 이미지는 아래로 이동되었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잃지 않고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 줍니다. 발행 정보는 우선순위를 낮춰 위치가 재조정되었지만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전보다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리액션 영역의 버튼은 더 키워서 강조했고 더보기 버튼도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본문 영역과 기능 영역이 분리되어 더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줍니다. 레이아웃은 정해졌지만 아직 저희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백과 아이콘 크기 등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컨텐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형태를 위해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1픽셀까지 저희는 놓치지 않고 디테일을 다듬으려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서비스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작업이라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은 기능적으로 개선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썸네일인데요. 피드의 가장 큰 부분이고 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영역입니다. 기존엔 한 장의 이미지만 노출됐었는데 아무래도 블로그가 긴 글 위주로 작성되는 서비스인 만큼 한 장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대 10장까지 노출돼서 컨텐츠의 매력을 사용자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엔드에 진입하기 전에 글의 흐름, 뉘앙스를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리액션 바입니다. 리액션 바 영역은 블로거와 사용자 간의 소통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공감은 다양화되었고 내 감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남들이 남긴 감정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서 감정을 공유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댓글은 모달 형태로 변경되어서 가볍게 쓰고 가볍게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유수도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이 컨텐츠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공유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리액션바 영역의 개선들이 모여서 나와 작성자 둘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두와 함께 소통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컴포넌트입니다. 이웃의 글이 블로그 홈으로 바뀜에 따라 다양한 추천 컴포넌트들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컴포넌트가 신규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 기존 이웃의 글의 소비 흐름은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역시 다양한 형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요 최후의 3가지 타입 중에서 제일 주목도가 높았던 첫 번째 안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최종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참고하면서 A/B 테스트 등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고 개선해 가려 합니다. 추가로 다양한 기능의 컴포넌트들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블로그 홈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블로그가 변화의 첫걸음을 뗀 만큼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탐색, 인기, 엔드뷰, 블로그 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블로그는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지만 익숙함은 기존 사용자가 떠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후엔 블로그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글감에 대해 수빈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스마트 에디터 프로덕트 디자인을 담당하는 박수빈입니다. 앞에서는 블로그 홈과 이웃, 사람들이 글을 발견하는 경험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기록이 연결로 이어지는 경험, 즉 글감을 개편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글감의 존재를 아는 분이 계신가요? 네, 몇 분이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글감은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 안에 오래전부터 있던 주제 첨부 기능입니다. 사이드 패널을 활용하여 쉽게 글감을 첨부할 수 있었지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글감의 존재감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은 더 명확했어요. 이 연결의 중심에 있는 글감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는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글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글쓰기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글감은 에디터 하단에 항상 노출되며 사용자는 별다른 액션 없이도 글쓰기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글감을 만나고 또 쉽게 첨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더보기 속에 숨어있던 글감 기능을 글쓰기 흐름의 전면으로 꺼내서 언제든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글감을 첨부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글감 디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전 글감의 모습입니다. 기존에도 글감은 본문의 다른 요소들과 잘 어울리긴 했는데요. 저는 이번 개편을 하면서 글감에 조금 더 확실한 존재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글감을 개선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들의 주제별 기록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요. 영화, 스포츠, 공연 주제의 글은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것을 발견했고, 반면에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주제의 글은 대부분 텍스트 위주로 작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 패턴을 분석한 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글감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시안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시안 테스트 끝에 2가지 버전의 글감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 주제는 글감과 본문이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배경의 콘텐츠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디자인했습니다. 반면에 텍스트 위주로 글을 작성하는 정보성 주제의 글은 텍스트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글감 배경의 이미지를 활용하지 않고 배경과 텍스트의 대비를 높여서 디자인했습니다. 사용자 보이스 중에 글감을 메인이 아니라 글의 보조도구로 활용해서 간단하게 쓰고 싶다는 니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블로그 글을 쓰실 때 꼭 한 가지 주제만 강조해서 글을 쓰시나요?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들을 살펴보면 모든 글이 주제를 전면에 드러내진 않는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요약형 글감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글감을 꼭 박스 형태로 붙이지 않아도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형 글감을 활용하면 문장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문의 시각적인 리듬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본문 안에 여러 글감을 넣어서 글감끼리 비교하거나 글의 주제를 연결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디자인 변화가 아니라 사용자 관찰에서 출발한 글쓰기 패턴에 맞게 기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현재 블로그에는 앞서 설명드린 영화나 음악은 물론 책, 주식, 쇼핑, 스포츠 등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기본형과 요약형 글감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을 강조하는 곳, 글감 피드인데요. 이번 개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글감 피드의 등장입니다. 글감 피드는 기록이 다른 기록들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내가 쓴 글이 글감 피드를 통해 다른 사람과 만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시선과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린 글감의 디자인 결은 피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했는데요. 시각적으로 풍부한 주제들은 피드에서도 배경의 콘텐츠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반대로 정보 중심의 글감은 피드에서도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타이포 중심 구조를 활용하여 본문과 피드가 하나의 시각적 언어로 연결되는 경험을 설계했습니다. 글감 피드를 통해 사용자는 관심 있는 주제를 굉장히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나도 같은 글감으로 한번 글 써볼까? 하는 참여의 동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번에 진행한 글감 개편은 단순히 그냥 기능을 개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이 서로 이어지는 구조를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사용자의 기록은 하나의 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글감에서 피드로, 피드에서 다시 새로운 글쓰기로 이어지는 순환, 이것이 글감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연결입니다. 이번 블로그 개편은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기록이 이어지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한 시도였습니다. 이제 블로그는 한 사람의 글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가 만들어갈 이 기록의 연결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